예,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밤 사이에도 잇따라 확진자가 나온 상황인데요. 네, 방역 당국의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저희가 어제 발표했을 때 204명이었는데 조금 전 저희가 속보로 정리해드린 대로 142명이 또 추가가 되면서 이게 진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오늘 아침에는 청주에서도 부확진자가 나왔고요. 전국적으로 유행 가능성이 커졌다, 시작이 됐다 이렇게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예. 지금 그래서 감염병 관리는 정말 초기에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명이 되고 네 명이 여덟 명이 되는 이런 기하급수적으로 감염되는 것이 그 감염병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초기 대응을 잘 못하면 이런 식으로 증폭돼서 폭발적으로 확산하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 감염이 확산이 돼 있고 그런 점을 지금 전국적으로 아직 정확하게 전모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신천지 교회에서 감염된 사람들 위주로만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이외에 잠재되어 있는 지역사회 감염에 대해서 아직 전국적 조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려할 부분입니다. 저희가 오늘 추가했던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142명 중에 이제 청도 대남병원이 92명, 신천지가 38명이 추가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 말씀대로라면은 이것 두 개 이외, 청도 대남병원과 신천지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지금 이 신천지 이 사태를 최초에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환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환자가 진단된 것도 전혀 확진 검사 대상이나 해외 여행력이나 확진자의 접촉자 경험 없이 검사를 한 겁니다.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진 게 지금 이 수백 명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지역사회 전체 내에 이런 지금으로 치면 신천지 이 교회와 관련되지 않은 별도의 그런 지역사회 감염이 있을 위험이 굉장히 크고 그런 위험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전모를 아직은 정확히 단언하기 좀 어렵다 그렇게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대전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20대 여성입니다. 이 확진자 같은 경우는 의심 증상으로 자가격리 조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좀 확진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국의 방역 체계에 좀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더 이상 이 자가격리 수칙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맡길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실적으로 이 자가격리에서 모든 것을 정말 방역이 더 철저해서 거의 감금 수준으로 이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예. 결국 자가격리는 참여자의 격리 대상 참여자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격리자에게 더 자세히 알리고 국민의 협조와 홍보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개인에게 좀 책임을 더 맡겨야 된다는 네, 말씀이실까요? 같이 참여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자가격리는 아직 확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확진자는 그중에 소수가 나올 텐데 확진이라고 전제하고 모든 사람을 감금하듯이 이렇게 병원이나 집에서 감금하듯이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그 감염된다는 것이 밀접하게 밥을 먹었거나 앞에 대고 얘기하다가 예를 들어서 침이 튀어서 비말 감염된다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제 조선 앵커의 말대로 돌아다닐 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 네. 그 사람들도 전염될 수 있는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있었던 곳에? 네, 상황에 따라서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신천지 교회처럼 단지 사람과 사람의 접촉, 이렇게 손을 만지고 악수하고 이런 걸 떠나서 예. 밀접한 접촉, 즉 동일한 공간 내에서 사람이 이렇게 부딪힐 정도로 밀접하게 접촉되면서 이 몸 안에 있는 이 목에 있는 비말이 튀어나올 수 있는 노래를 많이 부르거나 굉장히 말을 많이 하거나 연설을 막 해야 되거나 이런 어떤 특수한 상황에는 당연히 전파가 많이 되겠죠. 예. 감염 기회가 높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보시면 이런 교회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의 지금 전형으로 나온 거고요. 또 그 이외에 학교, 이런 공중시설에 다중 사람이 모이는 이런 시설과 이런 공간이 특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감염병 이 관리에서 잘 알려져 있는 위험 지역, 위험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상황에서가 좀 더 위험하고요. 일상적으로 지나다가 스쳐 지나가고 이런 경우에서는 감염의 실적 위험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마스크 끼고 이런 이 일상적인 개인 그 위생생활에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춘천 2명이 확진 판정이 됐고 강원도의 첫 사례라는 소식인데 저희가 볼 때는 참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사례가 나오지 않은 지역에서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네. 지금 아마 뭐 감염 경로로 보면 그 춘천 지역의 두 분도 신천지 교회랑 관련이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확인이 되는 건 좋겠습니다. 아마 이미 그 두 분으로 인해서도 추가 접촉자가 또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춘천 지역, 강원도 지역에 지금 발생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감염 확산은 동선을 따라가면서 추가 접촉과 추가 확진자를 찾아내기에는 아마 이제 역부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래서 감염 관리 방역 방법이 체계가 변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늦었지만 지금에도 빨리 조속히 시행돼야 될 부분입니다. 예, 부산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50대 여성과 또 10대 남성 2명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중에서 10대 남성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격리가 됐던 우한 교민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네네. 부모님은 음성으로 판정이 됐는데 또 아들은 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건 좀 어떤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좀 우려하고 있고요. 두 가지 가능성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하나는 초기에 했던 검사는 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유전자 검사나 좀 검사 방법이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초기에 했던 검사가 정확도나 민감도가 좀 떨어져서 그런 부분이 지금 오차가 난 거 아니냐라는 가능성이 한 가지가 있고요. 예. 지금은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무증상 감염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드러난 부분이 아니겠냐. 이제 그런 거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지금 여러 다학적으로 전문가가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예. 무증상일 때는 검사를 해도 음성으로 나온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닙니다. 무증상일 때는 검사람이 양성으로 나올 수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양성이라는 게 정확치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 그리고 이분도 증상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증상이 없었다면 그런 다음에 불구하고 감염력은 있다, 전파가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 이 점은 좀 굉장히 사실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미 과거 여러 연구자들이 또 의료계 단체에서도 이 무증상 감염의 이 위험성을 초기 단계부터 1월 말부터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고 이 보건당국이 그 점에 대해서 가능성 없다라고 일축하는 바람에 초기 환자 많이 놓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우리나라 보건당국도 중국이나 WHO의 공고를 받아들여서 무증상 감염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 부분도 예.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들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또 이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한 건데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네네. 게 중요한 것인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내가 저 지역에 있었던 것 같고 뭔가 밀접까지는 아니어도 좀 의심된다는 상황 지역이 있었다 한다면 그렇다면 최선은 일단은 뭐 증상이 없는 상황이어도 일단은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그냥 그 자리 그 공간에서 집에 있다고 한다면 나가지 않아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네네. 예. 그 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이 정부 당국이 좀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구분할 거는 예. 대구광역시와 같은 또 혹은 경북이나 청도와 같은 이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곳에 계신 주민하고 예. 그렇지 않은 다른 지역 주민은 분명히 위험성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 두 지역은 이 일상생활 자체에서 마스크라든지 손이라든지 이런 부분 반드시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 교회와 같이 아까 신천지 교회 같이 다중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접촉 위험이 높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예시하고 그런 행사는 자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점 그런 부분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게 당연히 좋을 거고요. 두 번째로 마스크를 쓰고 개인 손위생 같은 이런 개인 위생을 적절히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감염될 위험성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반대로 내가 설사 감염이 돼 있다 하더라도 반대로 또 전파의 가능성은 따라서 전파시킬 위험도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물리적 차단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에. 이런 부분은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와 물론 정부가 또 방역 당국이 해야 될 조치들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개인과 정부, 민관이 모든 의료 전문 합쳐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한 가지 좀 그냥 이건 다른 얘기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치료제가 없다. 백신도 아직 개발 중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들이 공포감에 좀 있으신 거예요. 그럼 난 무슨 약을 받아야 되는 거냐? 어떻게 치료받아야 되는 거냐? 치료제가 그렇죠. 없다는데 이 말에 좀 약간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잘 설명 못 드린 건데 예.
핵심 치료제가 없다는 거고요. 또 백신이 없다는 거지만 그냥 감기와 독감과 폐렴과 동일한 증상으로 시작해 동일하게 끝나기 때문에 감기 치료제를 받고 약을 드시면은 거의 대부분 회복이 잘 됩니다. 아, 그렇다면은 핵심 치료제가 없다는 얘기인 것은 이걸 100% 죽여버릴 수 있는 네. 바이러스 죽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뿐이지 네. 사람에 따라서 뭐 바이러스의 양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반 감기적 뭐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런 인플루엔자 약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먹어도 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러면 거죠? 그렇게 치료하면 거의 대부분 치료가 잘 됩니다. 다만 그 중에 아까 우리 알려진 치사율은 0.2%, 0.1% 아닙니까? 이게 예. 1,000명에서 1명, 2명 정도 치사율 때 그분은 이제 어떻게 치료하더라도 좀 치사율이 좀 높구나. 이제 그 정도지. 그 외에는 감기나 폐렴에 준해서 치료를 하면은 예. 동일합니다. 아시다시피 독감 백신이라는 게 10년 전만 독감 백신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없었습니다. 예. 백신이 없어도 혹은 치료제로 병원에 좀 타미플루라는 약을 주는데 네. 타미플루가 없어도 과거부터 독감, 이 감기 치료 다 해왔던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좀 궁금해지고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은 오늘도 추가 확진이 100만 현재까지는 또 더 되면서 300명을 이제 넘겼는 상황인데 사는 곳은 제각각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게 숙주 시작된 곳 그러니까 확진자 상당수가 대구를 방문했거나 연결 고리로 하고 있다면 대구와 관계연이 없는 사람들이 발현되거나 이것보다는 어쨌든 대구를 연결고리로 하고 있다는 상황을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우선적으로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이미 확인된 확진자부터 찾아서 추가 전파를 막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그게 제일 우선순위고요. 그러면서 지금 총력을 대응해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에 신천지에 이번에 이 첫 환자처럼 시작해서 지금 몇백 명이 나온 것처럼 예. 이러한 위험성이 대구 신천지가 아닌 다른 지역사회도 항상 있을 수 있다. 그 점을 어떻게 찾을 거냐. 바로 그 점이 지역사회 감염이 전국적 확산될 가능성이 당연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의료계가 여러 차례 한 달 전부터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예. 그 점을 찾는 것을 어느 누구 하나 개인의 노력과 민간 의료계의 자발적 노력과 우연에 의해서 이게 찾아진 요행을 바라기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 좀 더 광역망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점이 바로 그런 포인트입니다. 예, 예. 오늘 발표된 추가 확진자 내용 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예. 142명이 늘었는데 이 중에서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38명 또 대남병원에서 9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대구 교회만큼이나 또 많은 확진자가 나온 곳이 청도 대남병원인데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좀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입니다. 31번째 확진자는 방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네. 감염 원인 어떤 것으로 가장 크게 좀 분석을 하시는지요? 이거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좀 조심스럽고요. 역학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될 부분입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신천지에서의 전파에서 비롯될 가능성도 있고요. 혹은 그 이외에 이 청도 대남병원에서 청도의 지역적 상황에서 전파가 거기서 내부에서 시작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역학조사를 검토해서 봐야 될 상황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이 지역사회 감염의 특징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미 벌써 2, 3주 전 일이지 않습니까? 예. 이 자료와 기억, 뭐 지금은 뭐 CCTV와 이 핸드폰, 이 또 신용카드 사용 기록 등으로 찾는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점이 좀 지역사회 감염의 어려운 점이고 역학조사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지점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대구 지역에 있는 분들, 뭐 지금 뭐 일가족이라든가 친척분들도 그렇고 전화를 통해서 잘 있느냐라는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가격리니까 난 이제 그 우려 지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구 전체가 이제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일반인들, 그러니까 일단 내가 거기 해당자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좀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지도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구 지역에 한정해서 우선 말씀드리면요. 지금 말씀드린 일상생활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예. 당연히 직장생활도 영위해야 되고 경제활동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인데 보건학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예. 학교에 가야 되느냐, 아이를 개학을 해서 이제 학교가 되면 학교에 가서 일을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이 무슨 극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스럽고요. 공중보건학적 관점에 권고드리면 저희는 학교는 당분간 이 확산세가 줄을 때까지는 학교는 휴교를 하거나 예. 개강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즉 많은 사람이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돼서 이렇게 같이 있게 되는 그런
공간 그런 상황, 즉 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걸 공고드립니다. 자,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역 당국이 일단 대구의 추가 확진자 대부분이 신천지 대구 교회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자면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밀폐되고 밀접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뭐 굳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공기 중을 통해서 전파된 거라고 좀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이 점은 뭐 명확합니다. 네. 어쨌든 그럼 앞으로 신천지 교회라는 것이 앞으로도 뭐 다른 지역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예배 형태를 보이고 있을 것이고 물론 폐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위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위험한 공간에 위험한 어떤 특성을 빨리 유형화해서 그런 유형화들이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화해서 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경우는 다 집회라든지 뭐 그런 해당되는 부분을 자제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대남병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예. 간호사, 요양사 등 의료인 5명의 집단 감염이 네. 확인이 됐습니다. 메르스 당시에 좀 필요했던 코호트 격리, 이번에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거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예. 코호트 격리는 일종의 병원을 대상으로 한 봉쇄. 라고 보시면 병원 됩니다. 전체를 봉쇄를 하는 걸 네, 말씀하시는 그는 병원 전체일 수 있고 한 병동일 수도 있고요. 그건 네. 한정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이 일반적 지역 뭐 우한을 봉쇄했다 이런 경우 뭐 대구를 봉쇄했다 이런 거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 봉쇄는 이 환자가 아닌 아직 확진되지 않은 사람들 사실 포기하는 거 다름없지 않습니까? 네. 일반 지역사회의 경우는. 그러나 이 병원인 경우는 나머지 분도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네. 예. 병원이니까요. 어차피. 그리고 또 안전하게 돼 있는 곳이어서 오히려 추가 전파를 막고 오히려 치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코호트 격리 같은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치사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사망자가 그렇죠.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네. 어제도 한 명 더 추가가 됐습니다. 폐렴 증상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역시나 코로나19가 사망의 원인이다,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정확하게는 이제 환자의 상태와 부검을 통해서 정확히 사인을 알아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두 분 다 폐렴이고요. 우한 우한 지역의 폐렴의 그 사건에서도 거의 대부분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결국 폐를 손상을 일으켜서 폐 손상에 관련된 병이기 때문에 네. 결국 사인과 지금 이분이 돌아가신 사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그게 얼마나 사망을 단축시켰는지, 예. 악화시켰는지, 기존 질병이 혹시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좀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만 연관성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확진자가 늘면서 이들을 어떻게 좀 더 격리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되는지 또 음압병상도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숫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또 기하급수적으로 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어떻게 관리가 좀 돼야 되는 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집중해야 될 부분일까요? 네. 이제 추가 발생 확진자를 면밀히 숫자를 들여다보고 예. 또 접촉자와 이 격리자의 부분을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좀 이미 대구광역시와 이 청도 지역의 음압 격리 병상은 과포화됐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다른 지역으로 환자를 전원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 음압 격리 병상이 가장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음압 격리 병상이 아닌 별도의 대안, 예를 들어 1인실이고 앞에 전실이 있어서 충분히 차단이 가능한 경우. 네. 이런 경우는 뭐 이 추가 전파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그 공간입니다. 네. 이게 뭐 현재 병원에 가셔도 이 혈액 종양내과 같은 이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은 그런 공간에서 생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파를 막을 그런 공간을 사용하거나 이미 병원에 많이 있으니까요. 즉 네. 1인실을 활용하거나 혹은 필요하다면 그 또한 모자랄 정도로 환자가 격리 대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한 병동 전체를 격리 병동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필요하다면 병원 한 건물 전체를 또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는 과거의 메르스 사태 때도 일정 이 의료기관들을 공공의료원들을 별도로 격리 치료 요양시설로 정의해서 활용한 바가 있어서 충분히 대안은 갖고 있고 그런 대안을 활용하면 해결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예, 음압병상이라는 게 이제 일반 병실보다 기압이 낮아서 그 환자의 비말 전파라든지 이런 전파 감염이 굉장히 좀 가능성이 낮은 병상을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다면 굳이 압이 낮은 음압병상이 아니더라도 네. 분리만 된다면 그렇죠. 따로 추가 전파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뭐 저보다 저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음압이니까 공기가 바깥에서 안으로만 들어오지 나가지 않게 만든 구조거든요. 결국 바깥으로 안 나가게 만든 거가 음압 격리입니다. 예.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그 안에 혹시 계시더라도 바깥으로 전파만 안 되게 만드는 상황이면 어떠한 경우라도 상관없습니다. 확진자 중에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확진자 중에서도 환자들마다 바이러스 양을 갖고 있는 것 그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분리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그 점 뭐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요.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증상이 낮아서 가래도 안 나오고 콧물도 안 나오고 단지 발열 증상만 있는 경미한 정말 무증상의 감염자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은 굳이 음압 격리병상에 꼭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아까 1인실에만 들어가도 추가 전파 차단은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보다 좀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좀 분리를 해서 맞는다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겠네요. 네, 그 점은 의료계가 지금 방역 당국 정부와 굉장히 논의 중이고요. 네. 지금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해당 병원을 진단된 병원은 계속 폐쇄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폐쇄를 하는 게 최선인가요? 현재는 그렇게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뭐 계속 폐쇄하는 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방역 소독이 완료되고 감염의 시설에서의 감염 위험이 없다라는 경우에 이제 폐쇄를 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 환자를 진단한 의료인들은 결국 자가격리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의료기관이 폐쇄되는 걸 감수하고라도 이런 손실을 감수하고도 지금 진단을 열심히 해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됩니다. 즉 의료는 환자를 치료해야 될 마지막 보루 아닙니까? 이 병원이 폐쇄되면 마지막 이 보루도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의료 체계는 보호하면서 진단을 하는 곳은 별개로 떼내서 예. 별도의 선별 진료소, 별도 진단 기관이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공공의료기관이 같이 협조해서 그쪽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증 환자와 중증 치료 환자는 분리해서 중증 치료는 어차피 병원에 중환자실 오셔야 됩니다. 그럼 네. 민간에서 다 맡고 경증은 공공의료원이 맡고 이런 식의 논의들을 굉장히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이런 진행 부분들이 논의 진행이 이 의료계와 정부가 좀 이렇게 아주 긴밀하게 협의가 되지 않고 좀 이런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의료계가 좀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네.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환자의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텐데 확진자가 지금 300명을 넘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전에 얘기할 때만 해도 20명대였는데 이게 점점 뭐 꼭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상황에 지금까지 추이를 좀 보실 때 어떤 정부 입장에서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좀 올릴 필요가 있을까? 앞으로 추이가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교수님의 소견을 좀 듣자면 어떤 걸까요? 네, 우선 그 점에 대해서 의료계와 정부가 좀 시각 차이가 굉장히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부분들 의료계는 당연히 심각 수준을 올려야 된다. 예. 정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예. 또 규정에 따르면 이제 차이가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감염병 관리법, 네. 그다음에 이 재난안전관리법은 재난과 감염병의 보건학적, 즉 말하면 의학적, 보건학적 그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법규에 따라서 혹은 경제적인 이유에 따라서 뭐 경제적인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심각으로 하면 해외 여행이 우리가 좀 재난이 입국 제한이 다른 데서 할 거다. 또 이 부분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더 어려운데 꼭 이게 되겠냐 이런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이 심각과 경계 수준을 나누고 영향을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재난안전이고요. 그리고 감염병 예방입니다. 그럼 공중보건학적, 의학적 가치에서 결정되어야 될 부분이지 경제적이라든지 정치적인 이유가 이론에서 이런 부분은 좀 별개로 다뤄져야 될 부분이고요. 또 그쪽에서도 별도로 해야 될 조치지 여기에서 좀 이 부분 영향을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점은 좀 명확히 구분하고 심각과 경계 수준의 좀 차이를 극복하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런 전문가의 입장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이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으로 격상을 해야 한다 이런 네, 맞습니다. 입장이신 걸까요? 저는 공중보건학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심각으로 당연히 올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저희가 이제 누적해서 계속해서 뭐 보도를 해드리고 있고 속보, 그러니까 아까처럼 강원도도 그렇고 이 지역은 없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 나왔다. 한 명이 나왔다. 두 명이 나왔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사실일 텐데 딱 그렇게 시작이 됐을 때 그 지역에 뭔가 발견이 됐다라고 했을 때 시청자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뭐 방법이랄까요? 아까 얘기했던 예방 수칙도 있겠습니다만 뭐 이동할 때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런 건 좀 주의해야 된다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은요. 이제 이 방역당국에서 보고된 확진자가 있죠. 그 확진자가 지금 확인되는데 동선이 공개됩니다.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어느 지역에 방문했다. 예. 동선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동선에 그 시간대에 혹시 그 시민 여러분께서 계셨던 상황에 본인이 거기 있었다 확인되면 바로 방역당국에 연락을 해서 내가 거기 있었는데 저 검사 받아보면 좋겠다라고 알려드려야 되겠죠. 역학조사관이 찾아서 가기 전에. 네. 그죠? 그게 이제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고요. 두 번째로 혹시 내가 지금 그 지역을 바로 가야 된다, 다시 방문해야 움직여야 된다. 된다. 예. 네, 그럼 당연히 가지 마셔야죠. 중요한 일일 수 있잖아요. 네, 추가로 감염이 그래도 될 수 있으니까 가지 않아야 가면, 된다. 예, 당연히 안 가시는 게 좋겠죠. 예.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마스크 쓰거나 이런 걸 철저히 개인위생하고 가셔야 되고요. 물론 시설물의 이 소독은 병박 어디 지나간 곳이라 하더라도 시설물 소독이 방제가 잘 되면 하루 그 즉시 바이러스 사멸합니다. 예. 그래서 뭐 며칠, 뭐 일주일, 2주일, 3주일 지나서는 그러니까 갈 필요는 폐쇄된 곳이 있다 하더라도 네. 바로 즉시 방역을 하면 그렇죠. 그 다음 날도 바로 괜찮다. 다시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요점은 시설물의 소독과 방제가 바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좀 동선이 공개되고 이런 거 시간이 공개되면 그 다음에 언제는 여기는 바로 소독이나 방제가 됐으니까 지금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같이 또 이제 후속 알려주는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런 정보나 소통이 국민들 마음에 닿을 정도로 실제 네. 생활에 반영할 정도로 정확하고 세세하게 소통이 되지 않는 점이 좀 안타까운 거고요. 그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런 부분은 방역당국에 1339 전화 걸으셔서 가장 그게 확실한 확인해서 것이다. 물어보시고 가도 되냐 안 가죠 이런 식의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도 또 궁금해한 것 중에 하나가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실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뭐 그 정규 시설에 계신 분, 다니시는 분들 주말마다 이제 가게 되니까 네. 이걸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네. 궁금하신 분 많을 거예요. 네. 이것도 조심을 해야 되는 예, 부분이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지금 주말 예배라든지 또 이런 이 밀폐된 공간에서 모이는 이런 공부는 공중보건의학적으로 행사 자체를 참여하지 않는 것을 공고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교수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